여기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지금은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길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대 그 자리에 머물지 말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그 길 위로 희망의 별 오를 테니. 백창호님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오늘이 1월 28일, 음력으로는 섣달 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바로 까치 설날입니다. 내일은 설날이고요. 새해 인사드립니다. 청취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바닥에 떨어지면 뭐가 좋은지 알아? 오늘 학교와 영화 코너에서 가족과 함께 볼 영화로 2016년에 제작한 싱을 선택했습니다. 부도로 완전히 나락에 빠진 주인공 문.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 학교와 영화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까치 설날 아이들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동요 설날 듣고 왔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로 밝게 시작했네요. 행복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설날 하루 전인 오늘을 왜 까치 설날이라고 할까요? 까치설은 작은 설을 뜻해요. 까치설은 섣달 금음, 즉 한 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고요. 내일이 음력으로 설날이니까 오늘과 내일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준비하시고 있나요? 여러분의 설 연휴 이야기 궁금하네요. 첫 코너, 구리 인창고 유미라 쌤이 들려주시는 직업 이야기. 세상의 모든 직업. 오늘은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네요.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저는 학생부 마감 등으로 번잡스럽긴 하지만 25년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지난 시간 경찰에 대해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코너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생활 속의 이야기로 방향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가 행복의 맞춤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오래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선배 교사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따님을 만나러 호주에 가셨다가 막 돌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호주에서는 애견 미용이 상당히 고가여서 가정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따님의 반려견의 미용을 직접 하고 오셨다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페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그 인구가 무려 1,5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분유 소비량보다 사료 매출이 더 크고 유모차보다 견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면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성장세를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지난 2020년 초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개체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반려동물 서비스도 전문화, 세분화되면서 반려동물 관리사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미 많은 반려동물 관리사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관리사라고 하면 애견센터 등에서 미용을 하거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선생님을 백업하시는 정도를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과 관련한 민간 자격증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연구사, 애견동물 마사지사라는 민간 자격증까지 있으니까요. 대부분 관련 업체에서 개설한 과정입니다. 쉽게 취등할 수 있고 수요도 많다고 설명하지만 그러한 강좌 등의 설명과 같이 진입 장벽은 낮지만 취업 유지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분야로 진출을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동물과의 스킨십을 좋아하는지, 또 말 못하는 동물을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는지, 반려동물의 주인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나길 손기술이 좋고 모태성실로 이미 많은 간호사, 미용사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저는 이 반려동물 관련 분야도 제한된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눈을 돌린다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관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치러졌고요. 내년 25년에는 제4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시행 계획인데요. 반려동물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기관 인증을 받은 공주대, 동원대, 연암대, 대구보건대, 서정대, 경인여대 등 13개 대학 관련 학과 졸업 또는 특례 대상자는 일정 기간 동물병원 종사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향후 관련 업종에 진출하고 싶다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를 추천드립니다. 단순히 애견 미용이나 동물병원 근무를 넘어 공무원 취업이나 해외 취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직업 전망이나 안정성 등을 보기 전에 특히 이 분야는 내가 이 분야에 적성이 맞는지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 그룹이고 팝송이죠. 이글스 데스페라도 듣고 왔습니다. 데스페라도는 방랑자라고 하는데요.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꿈을 쫓아 방황을 하는 내용이죠. 가사에 보면 정신 좀 차리라고 하네요. 혼자 방랑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감옥행위라고요.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갑니다. 교육 소식 알아봐야죠.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차원 기자님. 아유,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교육언론창 기자 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사인가요? 오늘은 그 척신학교 이 청년 졸업생 시리즈 그가 이제 마무리된 거는 저번에 방송 들으신 분들이시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기사를 여기서 소개를 못했어가지고 그 기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혁신학교에서 기른 주도성으로 이루는 창업 성공이라는 기사고 우리 그 교육언론청 홈페이지에서 공동기획 눌러보시면은 제일 위에 뜨니까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우리 졸업생 주인공은 그 혁신학교 출신의 어떤 혁신학교냐면 전남 고흥의 포도중학교라고 합니다. 그곳의 졸업생이고요. 이름은 김주영 이라는
주인공이고, 오늘의 이야기에. 그래서 만난 거는 9월 30일 날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기사가 나오는 데까지도 사실 상당히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정리를 좀 늦게 해서. 그래서 어떤 활동들을 해왔나 봤더니, 업사이클리닝 관련한 이제 창업대회나 그런 의류를,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식의 뭐 다양한 정말 대단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졸업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군대에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좀 스탑 상태긴 한데, 제대 후에, 제대로 또 돈도 군대에서 요즘은 돈 많이 모아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꿈을 되게 오랫동안 키워왔는데, 대학도 숭실대 벤처중소기업과에 지금 다니고 있고, 사업가가 되고 싶어서 이 과에 갔다고, 하고요.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또 오랫동안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환경, 이 두 가지 키워드, 가 이 기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그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옷이 사실 기후위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의류라는 게.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옷을 안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입고 다니는 옷들이 또 다 실제로 몇 년 동안 입고 있는 옷들이고, 이제 뭐 주변에서 선물해 주는 거, 그런 거는 입는데, 제가 이렇게 옷을 사거나 하는 거는 최소화하려고 항상 그렇게 신경을 쓰고요. 실제로 전 세계 탄소 배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0%가 이 의류 산업에서 나오기도 하고,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이 연간 1조 5천억 리터, 어마어마하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근데 김정주 học생 같은 경우에는 옷에도 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이 기후위기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옷을 좀 리사이클링해서 업사이클링해서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소방복이었고, 소방복이 사용 기한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내구성이 되게 좋은데 업무 특성상 오래 사용하기가 힘들대요. 이게 굉장히 고기능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방관 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옷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또 소각을 할 때 이산화탄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 버려진 소방복을 이용해 옷을 만들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 듣는데 이 소방복을 구해야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소방서로 찾아갔답니다. 본인 학교 근처에 있는 소방서로 가가지고,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고, 소방복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고, 수익이 나면 이 은퇴한 소방관들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다 된 소방복을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주셨대요. 그래서 되게 이 성공한 사업가들의 초기 모습을 그렇게 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소방복을 이제 두 벌 가지고 와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 창업대회에 나가서,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창업대회도 나가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디자인이나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 옷을 좀 제대로 만들고, 또 모델 섭외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가 또 팝업 스토어를 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팝업 스토어가 대박이 나서 거기서 잘 팔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소방복이 부족해서 이미 소방복으로 가방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경쟁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물론 규모는 그쪽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아무튼 거기서 또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소방복을 몇 개 또 더 공급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사업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이때 경험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도적으로 역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저기를 했는데, 학생회장도 하면서 뭐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기도 하고, 내용들도 기사에 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학생회로서 행사를 기획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걸 평가를 받고 하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모습과 되게 닮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좀 더 그 학생회장을 할 때 잘 기획하고 실행을 해서 학생들한테 만족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물론 잘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실수하고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다들 또 응원을 해주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다음에 더 열심히 같이 해보자.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이 항상 응원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실패를 하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는 경험들을 이 포주중학교 혁신학교에서 계속 해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이유들로 혁신학교를 추천해주고 싶다고 했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 생기부, 우리 수시 갈 때 생활기록부 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세특을 채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고등학교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됐다. 중학교에서 이렇게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 가서 잘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멈춰 있지만 전역 후에 다시 하고 싶다고 하고, 결국 나중에는 그 비행기들 또 오래된 비행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업사이클링 해서 그 뭐 가구나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 싶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네, 이 기사는 뭐 요 정도고요. 그래서 이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혁신학교 청년 졸업생 시리즈 그동안 함께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책을 내려고 준비 중이고, 그래서 제 기사들은 좀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묶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17명의 학생들한테 모두 글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어떤 주제로 어떤 글을 받을지 지금 우리 김기만이가, 여기 기사에 나왔던 김만이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랑 같이 이 작업을 기획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그걸 정해서 이 17명의 친구들한테 이런 주제로 이런 정도 분량으로 글을 써달라, 그거에서 받아서 그거를 이 기사들과 함께 책으로 내놓는다는, 그러니까 새학기 시작 전에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목표로 지금 한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김주영 졸업생이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 또 거기에 곁들여서 책 작업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김주영 졸업생은 그 기사 사진에도 이렇게 봤더니 매일 똑같은 일상은 견디기 힘들다. 굉장히 그 탐구, 도전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네. 그리고, 어떻게 소방복으로 그 옷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어, 참, 그 기사에, 맞다. 기사에 직접 만든 옷 사진도 나오니까요. 기사도 꼭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또 잘 만들었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네, 이게 눈을 확 끄는 그런 것이 또 형광 이런 음, 그 소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주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아래도 또 그 사진이 나와 있고요. 음. 네. 어, 그러면 이 학생과 관련 있나요? 오늘 선곡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노래인데, 그 이승환의 슈퍼히어로라는 곡 가지고 왔고요. 제가 들어야죠. 네, 맞아요. 네. 이승환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선곡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오늘 선곡하려고 아껴뒀던 것 같은데, 또 그 약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는 이 소방복으로 만들었는데, 이 소방관들이 우리 또 슈퍼히어로들 아닙니까? 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희망 시그널. 안녕하세요. 더 넓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는 다문화 학교입니다. 오늘 저희는 최근 국제적 이슈인 미국 대선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두 후보 간의 공약은 어떻고 향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결로 2020 대선의 재대결이 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선 운동에서 물러나며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지지하며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제 대선의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될까, 아니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까라는 질문이 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출마 포기를 결정하기 전 몇 달간 여론조사에서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처졌고, 당시에는 가설이더라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상 해리스 부통령 또한 트럼프에 맞서 그리 선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치열한 접전 양상이 펼쳐졌고, 해리스 후보는 전국적인 평균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소폭이나마 트럼프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11일까지 근래 전국에서 실시된 177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이 49.4%,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8%의 평균 지지율을 각각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3.6%포인트 차로 앞선 가운데 전국 조사에서 해리스의 오차 범위 내 우위 결과가 좀 더 많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1%포인트 우위로 나타난 뉴욕타임즈 시에나 대학 조사와 같이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동률을 기록한 조사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누구 한 명의 승리를 쉽게 예측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과연 두 후보의 공약들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극과 극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먼저 경제정책부터 살펴볼게요. 해리스는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건 대기업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이라며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식료품 값을 지나치게 올리는 걸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 비율을 21%에서 28%로 올려서 경제를 안정시키고 중산층을 보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석유 가스 자원을 새로 개발해서 전기 석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어요.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고 전기차에 대한 세금 봉제를 없애겠다고도 했고요. 또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 관세를 매기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6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요. 무역 관세를 확 높여서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비교해볼 정책은 이민 정책인데요.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멕시코, 과테말라 같은 주요 이민국에 일자리를 만들어 불법 이민을 줄이는 등 이민자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 만들기에 집중해왔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이전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미국이 심각한 이민자 범죄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불법 이민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이 된다면 많은 수의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경제적 영향으로 국내 대출 금리와 수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추이가 2023년 기준 33조 달러로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만약 트럼프가 당선되어 공약대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한다면 미국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국채 가격 하락, 즉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죠. 미 국채 금리는 우리나라 국내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은행채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어서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내 대출 이자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영향으로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트럼프 선거 공약 아젠다 47의 특징은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철저한 경제 논리에 입각해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공약 중 하나가 관세 인상인데요. 수입품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부과 정책이 실현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타격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부유층과 대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부자 증세를 시행한다면 균형 재정을 이루며 미국 채권 시장은 더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한 공화당과 달리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지 않아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안보적 영향으로는 주한미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정기적으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즉 SMA를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4월 30일 보도된 타임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이냐라는 질문에 난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줘야 합니까? 그들은 매우 부유한데도 왜 돈을 안 내려고 할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주한미군 철군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안보적 영향이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선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 대선에 큰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다문화 학교 진행자 김승빈, 윤예섭, 주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곡 저절로 고개 끄덕이며 박자를 맞추신 분들 많으시죠? 올해 설은 이렇게 신나면 좋겠습니다. 아하의 Take on Me 들으셨어요. 세대 간 갈등 푸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광화문에서 나왔죠? 옛 민중가요와 지금의 K-팝 응원봉, 아이들에게 어른들 생각을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즐기는 K-팝 함께 들어보는 것 어떨까요? 미 대선에 따른 한국의 영향 에피소드는 윤예섭, 김승빈, 주윤서 학생이 참여했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싱 2016년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로 선택했고요. 감독은 가스 제닝스이고 음악은 토비 텔벗이 맡았어요. 한때 잘 나가던 문 극장의 주인 코알라, 버스터 문이 극장을 되살리기 위해 대국민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만 우승 상금이 $1,000, 약 100만 원이죠. 이 $1,000에서 1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원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돼요. 전국 각지에서 동물들이 몰려와 오디션에 참가하죠. 방금 들으신 OST는 25남매를 둔 슈퍼맘 돼지 로지타와 군터가 부르는 곡입니다. 리즈 위더스푼이 로지타 역을, 닉 크롤이 군터 역을 했습니다. Shake It Up. 전체적인 스토리는 전형적인 오디션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뻔하죠. 하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동물들, 스토리와 캐릭터, 거기에 음악까지 뛰어납니다. 자, 이번에 들으실 OST, 범죄자 아버지를 둔 고릴라 조니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죠. 테런 에저튼이 배역을 맡았습니다. I'm Still Standing. 오프닝에서 바닥에 떨어지면 뭐가 좋은 줄 알아? 라는 질문을 드렸죠. 부도위기를 맞은 문이 친구에게 하는 말인데요. 바닥에 떨어지면 뭐가 좋은 줄 알아? 위로 올라갈 일만 있다는 거지. 멋지네요. 오디션에 참가하는 동물들도 무언가 하나씩 결핍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들으실 OST는 토리 켈리의 목소리입니다. 극장을 매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세차 일을 하는 문. 그때 미나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에서 착안을 해서 문은 모든 출연자들과 함께 야외 무대를 마련해서 상금 없이 나만을 위한 노래를 부르죠. 미나는 무대가 두렵기만 한 코끼리 소녀인데요. 자신감을 찾아 노래를 성공리에 마칩니다.
Don't worry about a thing. 듣고 교육도서관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도서관. 여기는 교육도서관. 설날 아이들과 함께 읽을 책 뭐가 있을까요? 제시카 왓슨이 지은 16살 나는 세계 일주로 꿈을 배웠다를 추천합니다. 이미 행복학교에서 영화 트루 스피릿을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원 제목이 트루 스피릿입니다. 2009년 10월 18일 자신의 요트 엘라 스핑클레이디를 타고 200여일간 세계 일주를 한 도전 기록이죠. 이동거리만 무려 45,000km였고요. 제시카 왓슨은 간절한 꿈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책과 함께 영화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설날에는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아이들과 친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냥 세뱃돈 준비해서 썩썩 내주는 것. 글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걸 더 좋아하려나요? 하지만 휴대폰만 보며 자기 세계로 들어가는 아이들을 잠시 불러 세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가 즐기는 걸 같이 하면 세대 단절이 조금은 해소될 듯도 합니다. 마지막 곡 보냅니다. F.R. 데이빗 워즈입니다. 엄마 아빠들은 잘 알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얽힌 추억담 아이들에게 해주는 건 또 어떨까요? 설 명절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9시에 또 만나요.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